가세 표준을 한번 내가 딱 설명을 할 테니까 한 발. 요게 결정하는 게 이제 세금 매기는 돈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꼭 알아놔야 돼. 시험이 이전에 상식으로도 알아야 되고 꼭 알아둬야 되는데, 자, 아까 건설 법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시험에 이래 나와. 뭐 법인 장부로부터가 아니고, 자, 그러면 건설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단 말이야. 이 취득 아무 말이 없지? 그냥 취득이지? 그러면 돈 주고 사야 되나? 그냥 가오는 게. 어때요? 돈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항상 유상승계 취득이라, 우리는. 그러면 상속 정리는 항상 단서를 깔아준단 말이다. 무상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취득하는 거는 전부 유상승계 취득이지. 자, 그러면 갑이 샀어. 갑이 분양권을 살 때 요를 샀지. 자, 분양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분양권을 사면은 취득세는 없지. 갑은 취득세는 없지. 팔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이걸 샀어. 샀는데, 분양권을 사가지고, 자, 요게 분양권일 때 아까 5억이제, 5억에 샀지. 그죠? 그러면 분양권을 사가지고 현재 등기를 칠 때 이걸 이제 건물이 주택이 이제 완성이 돼서 주택 등기를 치는 기라. 얼마에 치느냐 하니까 요거 살 때 4억에 사가지고 4억에 그대로 등기를 치는 기지. 요런 관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갑은 분양권을 살 때는 취득세가 없잖아. 과세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사면 내야 되겠지만 5억에 대해서. 그러면 갑은 요로 파는 바람에 갑 쪽에서는 뭘 물어야 되노?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기라. 갑은 팔 때. 그리고 분양권은 등기 대상도 아니지. 분양권은 등기 대상도 아니야. 그냥 계약서만 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요렇게 등기를 치면 이제 완성이 돼서 등기를 치는 기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에 등기를 했다? 4억. 그러면 을 쪽에서 가표는 어느 게 되겠노? 을 쪽에서 가표는 4억이 되는 기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율은 이걸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세율은 6억 이하. 6억 이하에 대해서는 난 조금 이따 할 건데 1%거든.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저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1.1%가 돼. 1.1%.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지금 시험 치기 위해서는 강론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게 1%를 적용하는 기라. 1%. 그럼 1%는 뭐고? 0.01 아이가? 1000분의 10이거든.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0. 전부 천분비라, 이쪽에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노? 400만 나오지. 그치? 요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산출세액 하는 요걸 산출세액이라는 거야. 취득세, 계산된 세액이다. 그래서 산출세, 계산된 세액, 산출세.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최초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사서 그 가격 그대로 등기를 하거든. 분양권 산한 가격대로. 그러면 최초 분양가보다 싸더라도 싼 가격 이 자체가 바로 가세 표준이 된다 이 말이라. 세금 매기는 돈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요 단계는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꼭 알아두는 요런 게. 그러니까 분양권 사가 집 사면은 싸게 사더라도 싼 가격이 가표다. 요것만 딱 알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정도 여러분이 해놓고 나머지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세율이 지금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이 있는데 잘 보세요. 몇 페이지를 펴냐니까 자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자, 취득세 세율. 세율 구조가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첫째, 표준 세율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세율?
표준세율. 자, 잘 들으세요. 표준이란 말은 기준이 된다는 세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기준은 정해줄게. 그 기준 안에서 너 그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따라 세수입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하면 항상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율이 뭐다? 표준세율이다. 그래서 지방세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표준세율이라. 따라서 여러분이 취득세에 대한 가장 세율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표준세율이고,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이고, 재산세도 표준세율이라. 그래서 지방세는 바로 기준이 되는 세율,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율이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이래서 기준이 되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세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 그러면 요게 50% 가가 표준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할 수도 있고 50%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세율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이거지. 속된 말로 움직일 수 있다. 이래서 여기는 탄력세율이라 한다. 무슨 세율? 탄력세율. 그렇다면 자, 주목해.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을 하면 4%를 쓴다는 게 표준세율이라.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 자, 표준세율.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그렇다면 이게 4%인데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아주 많다. 수입이 많다. 그러면 세율도 좀 낮춰줄 필요도 있겠지.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권한을 갖고 있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50%를 빼. 그럼 요 50%는 2% 아이가, 그죠? 2%. 그러면 4%에서 2%를 뺄 때, 그러면 뭐가 되노? 빼면 가감이니까 플러스 많이 뺄 때 최저가 되지. 자, 요 2%를 다시 요 더해. 6% 되지. 그러면 요 아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기라. 최고 6%까지 쓸 수 있고 최저 4%까지 쓸 수 있는데 요 기준, 요게 표준세율이라는 거라. 요게 몇 프로라? 4%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를 여기에 많이 치는 거는 이게 시험 문제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실무에 가면 이렇게 서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융통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50% 빼면 2%, 50% 더하면 4%. 그러니까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세율 개념을 뭐라 한다? 탄력세율이라 한다. 그러면 표준세율은 항상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네요. 예. 취득세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난주 배우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재산세도 똑같이 50% 빼도 되고 더해도 되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세율이 뭐다? 표준세율이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세율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특례세율. 무슨 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특례세율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중에 융통성을 갖게 되는데 바로 표준세율에서 2% 빼는 세율이 있습니다. 요렇게 적용하는 세율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니까 여기 가면은 그냥 2%를 적용하는 세율이 있어요. 이 2%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중과세 기준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서는 중과라는 거는 중복적으로 세율을 더했다 뺐다 또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세율 2% 빼는 대상이 또 물건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 물건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정리를 또 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냐 하니까 중과세율. 뭐가? 중과세율.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중과세율은 보다시피 사치성 재산. 무슨 성 재산? 사치성 재산.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취득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자 한번 따봅시다. 자, 별카면 뭐고? 별장. 그 다음 골카면 뭐라? 골프장. 이때는 해운제 골프장이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설, 정설에만 중과세하죠. 요거만 그렇습니다. 요거는 오직 원시 취득에 한해서만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죠? 그 다음 고급 선박. 자, 이게 시가 표준 얼마 초과? 3억 초과. 예.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고급 주택인데, 자, 고급 주택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을 줄였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고급 주택이라는 게, 고급 주택은 바로 면적이 충족돼야 됩니다. 뭐가 충족돼야 돼? 면적. 그 다음에 뭐가 충족돼야 돼? 가격이 충족돼야 됩니다. 둘 다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만 충족하지 않으면 고급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최소한 평수로 치면 74평이 넘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게 우리 제곱미터로 치면은 24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뭐라고? 245제곱미터. 자, 애울 때 245죠. 245세요. 이렇게 합니다. 245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가면은 이 시가 표준, 10표. 시가 표준 공시 가격이 6억 초과입니다. 얼마 초과? 예. 초과는 넘어야 된다는 말이지. 요 6억 가지고는 일반 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5세요 6억 초과로 이렇게 옵니다. 뭐라고? 245세요 6억 초과로. 됐죠? 245제곱미터 초과, 6억 초과. 그러니까 245세요 6억 초과로 요래 오면 되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 아파트를 말하고, 나는 이제 단독주택은 또 다시 강론에 가서 내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라는 거는 뭐냐? 면적과 가격을 동시에 충족할 때 고급 주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표준세율. 예, 나중에 표준세율이 나오는데 그 표준세율에다가 바로 8%를 합산한 세율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과한다 해서 무슨 세율을 한다? 중과세율이라 한다. 중과세율이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내가 들어가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고급 주택 개념은 면적과 가격을 충족하라. 그래야 고급이다. 고급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고가주택이 있는데, 무슨 주택? 고가주택. 요거는 소득세에서 씁니다. 무슨 세에서? 소득세. 네. 고가주택과 고급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가주택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바로 9억 초과 주택을 말하죠. 얼마 초과? 9억 초과. 그래서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고가주택이 좋겠습니까? 고급주택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그 돈만 보고 맨날 판단하니까 맨날 돈을 못 벌어요. 고급이 좋죠. 왜냐하면 고가라는 거는 가격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면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구에서 국민주택 85제곱미터라도 그것이 10억에 팔리면 고가입니다. 근데 고급은 약 74평이니까 한 80평 되는 집에다가 그러면 이 가격이 6억 초과, 요것만 보니까 그렇죠. 이게 초과란 말입니다. 10억도 되고 12억도 되고 15억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느 게 좋아? 늘어오고 저기 고급이 낫지. 그래서 고급이 낫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러나 가격을 볼 때는 고가가 높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면적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금 아주 작은 집 18평짜리라도 뭐 심하게 말해서 18평짜리도 10억에 팔리면 그건 고가주택입니다. 이제 알겠죠? 아, 역시 고급은 고급이구나. 그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준을 알아도 돼요. 요거는 가구입니다. 가구. 뭐라고? 가구. 애울 때도 공부를 잘해. 고고로 해면 고고로 끝나는 기고, 얘는 겉면, 요래 겉면. 뭐라고? 겉면.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 가액. 알겠어요? 면적이 있으면 가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겉면과 가구로, 가구. 고가는 9억 초과. 알겠어요? 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자,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가밀억제권이 있었죠. 무슨 억제권? 가밀억제권. 자, 가밀억제권역은 우리가 서울을 중심해서 바로 인천을 포함하며 바로 수도권 지역을 말합니다. 무슨 지역? 수도권 지역을 이른바 가밀억제권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밀억제권역에서 우리가 보면 요게 봤을 때 아까 내가 세 가지를 적어 놨어요. 자, 아까 공장 신정설. 이때 공장은 뭐라 했습니까? 제조업이죠. 그렇죠. 역시 합격하겠다. 제조업 탁탁 기억해야 된다. 공장 신설, 정설. 이 안에 수도권 안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 중과세 하겠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신설과 정설은 취득 유형에서 아까 배울 때 승계 취득에 들어갑니까? 원시 취득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원시지. 내가 신설이 뭐 건물을 치면 신축 아이가? 그렇죠? 정축이고 정설은. 그렇죠? 원시 아이가 아까 면적 증가 개념 때문에. 그래서 요때 공장은 법인 개인이라는 용어도 없지. 그래서 개인이 신정설을 해도 중과세를 하고 법인이 공장 신정설을 해도 중과세를 한다. 다만 비제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건설업이라든지 금융업 이런 거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말로 쉽게 말을 하면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에 굴뚝이 나는 거는 중과세고 좀 깨끗한 산업은 중과세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아주 이해하기 좀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다음에 내가 이제 대입을 시킬 테니까 자,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법인의 본점용, 무슨 용? 본점용. 본점용 부동산 취득. 무슨 취득? 부동산 취득.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나중에 표준세율에 중과세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중과세 한다. 요게 1단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하는 거는 2차적 문제죠. 그래서 2차적 문제가 바로 세율 적용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 라다가 4%를 더합니다. 뭐라고? 4%. 그래서 요거만 부과하면 되는데 이게 부과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과세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까 법인 설립이 있었죠. 무슨 설립? 법인 설립.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요것도 중과세 대상인데 요거는 표준세율에 무슨 세율에? 표준세율에 3배. 3배에다가 자, 이어서 4%를 뺍니다. 뭐라고? 4%를 빼요. 그러면 보세요. 주목. 자, 요게 현재 신정설 원시 취득이죠. 요것도 사실은 나중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요 두 개는. 원시 취득은 세율이 얼마 되냐니까 나중 2.8%가 돼요. 그러면 총 세율은 얼마가 부과되냐 하니까 6.8%가 부과되겠죠. 이해를 하자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6.8% 적용되죠. 자, 요거는 또 어떤 말이냐 하니까 표준세율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성계취득이 되면 많은데 4%를 봅시다. 4% 보면 4%의 3배를 곱해라 이 말이 3배니까 3, 4, 12 몇 프로? 12%. 자, 그러면 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12%가 중과세가 되는데 불구하고 4% 또 뺍니다. 자, 빼면은 얼마가 돼요? 8%가 적용돼요. 얼마? 8%.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쓰면 4%밖에 안 되는데 얼마가 됩니까? 8%. 그러니까 일반 세보다 표준 세보다 바로 높죠. 그래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중과시한다. 지금 하고 이렇게 한다는 방식만 딱 알아놓으면 나중에 듣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의 기초를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게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찌야 되겠죠? 요거는 필기를 좀 해두세요. 해갖고 무슨 공부합니까? 오늘 요걸 가서 공부하도록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하면 이해가 잘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표준세율 중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때 표준세율 중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택부터 하겠습니다. 주택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건데 유상거래, 매매죠. 대표적으로 공경매, 매매입니다. 그러면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요거 표준주택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주택, 자, 주목, 주택. 우리 주택이 무슨 종류가 있죠? 여럿이 살면 공동주택이고 이른바 단독주택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주택이죠. 그러면 단독주택, 아파트, 뭐 다세대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입니다. 단독, 공동,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는 법조문은 항상 그 전체를 볼 줄 아는 이런 법적 생각이 필요하다. 자,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득가액 얼마? 취득가 구입 가격이죠. 구입 가격이 6억 이하입니다. 얼마? 6억 이하. 6억 이하는 1%가 됩니다. 몇 프로? 1%. 이건 이제 천분비로 1000분의 10이 되겠죠.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0이 되니까 예, 여러분이 일단 1%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내나 주택 취득가액이 9억 이하. 얼마 이하? 이제 6억 이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니까 6억 초과는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 7억, 8억, 9억까지. 9억이 되면 2%가 부과됩니다. 1000분의 20, 2%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자, 주택 취득가액이 9억 초과. 자, 이러면 고가주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뭐가 되냐 하니까 3%가 됩니다. 1000분의 30.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떻게 오늘 딱 외우니까 369는 잘 알지? 369. 그래 하면 되고 6구초 요래야. 뭐라고? 6구초. 그러면 1, 2, 3. 세율은 외울 게 없지. 1, 2, 3이니까 6구초 1, 2, 3. 프로가 적용됩니다. 단서가 뭐죠? 유상거래죠. 그죠? 그러면 정리어 받으면 이 세율을 못 씁니다. 상속 받으면 이 세율을 못 씁니다. 원시취득 이거 못 씁니다. 유상거래 행위로 일어나는 주택취득에 한해서 6구초 1, 2, 3%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6 하면 6억 이하. 그럼 대부분 여러분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 해당합니까? 요 해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울, 부산 가면 다 됩니다. 해운대도 지금 비싼 데는 상당히 비쌉니다. 집 한 채가 30억도 됩니다. 집 한 채가. 그래서 해운대 가봤죠?
그러니까 이제 밥맛 없고 입맛 없을 때는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근데 해운대에 가서 그 보면 여러분이 그 아이파크라고 있고 제니스라고 있지, 제일 높은 아파트입니다. 예, 그거는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가고 실제보다는 그거는 뭐 각 평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다음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보면 해변가에 이렇게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많죠. 예, 거기에 가면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보면 별것도 아니죠. 안에 들어가면 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6, 9초 요래야요. 6, 9초 1, 2, 3 됐지?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범위가 어느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6억 이하까지죠. 예, 서울에는 이게 중심입니다. 9억 이하. 아시겠죠? 예. 자, 요게 표준 세율이고요.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도 상속 정려할 때는 일반 세율을 써야지 이 유상 거래 세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표준 세율로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게 있냐 하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맞게끔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율이 가장 높은 거 찾아라 할 수도 있고요. 또 과세 대상 중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걸 찾아라. 아니면 세율 순서대로 찾아라.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또 종목별로 줘가지고 OX 찾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갖춰야 같은 방법이지만은 어느 방법을 때리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기초를 그렇게 잘 잡아야 중요한 거예요. 안 까먹고 용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하나 이제 일반 물건의 표준 세율입니다. 자, 일단 유상승계 취득. 무슨 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자, 유상승계 취득 하면 종류 세 가지는 반드시 아까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일단 매매. 그죠? 그 다음 바꾸는 거 뭐? 교환. 그 다음에 기업에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방식을 현물 출자. 오케이? 자, 그런 대표적 뭐 우리 대물변제, 공경매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을 하면 얼마를 쓴다? 4%를 씁니다. 주택은 빼고요. 주택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6, 9초에 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아까 정려 등 무상승계 취득. 봐라. 한 번만 훑고 가도 눈에 딱 들어온다, 이거. 정사무. 뭐라고? 정사무. 몇 프로? 3.5%. 그러니까 천분비로 가면 이거 점을 떼면 됩니다. 천분의 35. 이건 천분으로 동그라미 치면 되죠. 천분의 40. 이래. 천분비로 갈 때는. 네. 그리고 애울 때 요래 오면 돌리면 되고요. 자, 단 여서 뭐는 제외하냐 하니까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영리 사업자가 무상승계 취득을 하면은 3.5%를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제외.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여러분이 농지. 자, 농지 됐습니까? 농지의 유상승계 취득. 자, 농지의 유상승계 취득은 요게 3%가 됩니다. 몇 프로? 3%. 그러니까 요거는 농유3으로 해주세요. 농유3. 뭐라고? 농유3. 농지 유상승계 취득을 하면 3%.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유상승계 취득은 주택과 농지를 빼고 하는 말입니까? 예. 주택과 농지를 빼고. 나머지 이제 일반 대지라는 일반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농지는, 여기서 농지는 바로 3%가 됩니다. 유상승계 취득을 하던 농지. 그렇다면, 자, 주목하세요. 요 농지라는 거는 뭐냐 하니까, 일단, 지목이 우리가 전, 답, 과, 목이 됩니다. 뭐라고? 전, 답, 과목. 자, 전이 뭐예요?
밭전자, 밭, 논, 가수원, 목장, 전답, 가목. 그럼 이 지목은 등기부상 지목 개념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상 뭐 해야 된다? 사실상 경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등기부상 반, 논, 가수원, 목장용지 요 지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사실상 밭이나 논이나 가수원이나 목장용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농지입니다. 서로 다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등기부에도 농지고, 속도 말로 등기부도 농지고 사실상 농지로 이용해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4%를 안 쓰고 얼마를 쓴다? 3%를 쓰는 겁니다. 왜? 농지를 불상해서 세율을 깎아준 거죠. 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자, 아까 비영리 사업자 정리는 제외 그랬잖아요. 요거는 요 밑에 이어서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의 무슨 취득? 예, 정려 취득. 그 다음 상속재산. 무슨 재산? 상속재산. 단 농지는 빼고. 왜? 농지는 무조건 저유를 쓰기 때문에 뺍니다. 농지는 빼고. 그 다음 원시취득. 무슨 취득? 원시취득. 자, 요거는 전부 1000분의 28, 2.8%를 적용합니다. 1000분의 28, 2.8%. 요게 표준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래 외우세요. 비상원 28입니다. 비상원 2.8. 비상원 2.8.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면적을 증가했다. 정축을 했다. 신축을 했다. 그러면 원시취득이죠. 몇 프로 써야 돼? 2.8%.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여러분이 요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데로 지금 설명합니다. 제일 높은 게 유상승계 취득, 유상사죠. 그 다음에 증여가 3.5%죠. 그 다음에 농지 유상승계 취득이 3%죠.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의 증여 취득, 요 세율이 여기로 옵니다. 제외해놓은 거는 요 2.8을 쓰기 때문에 3.5% 안 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농지 빼고요. 농지 또 새로 세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 그러니까 우리 매립간척이라든지 매립간척 아까 토지 조성이 매립간척밖에 더 없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신축, 건물 같으면 신축, 정축, 면적 증가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간다? 원시취득으로서 2.8%.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니까 공유물. 민법상 공유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합유물. 여러분 조합체 물건. 그 다음 종중재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총유물. 무슨 물? 총유물. 자, 요거 분할. 그 다음 상속농지. 자, 상속농지 제외했던 게 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사항은 전부 크게 말해서 공유물이다 이래 보면 되고 상속농지 있지? 요게 2.3%가 적용됩니다. 얼마? 2.3%. 자, 그래서 제일 낮은 게 뭐예요? 공유물이나 상속농지죠. 표준세율 중에서. 요게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50%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걸 내가 이걸 지금 심어주냐 하니까 이게 돼야 나중에 법률 흐름 구조를 탁탁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그렇더라도 요걸 조금 집에 가서 좀 암기를 좀 15일 동안 다음에 만날 때까지 좀 암기를 해놓으면 이 세율 연계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암기를 좀 해가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제 이 펼쳐지는 과정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차피 또 암기 대상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요까지 여러분이 정리가 됐지.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요 지어야 되겠지.
써야 되겠죠? 자, 요 지웁니다. 유상사 나왔지? 6,9초 1, 2, 3. 6,9초 1, 2, 3 맞죠? 비상원 2.8. 뭐라고? 비상원 2.8. 자, 그럼 28을 해두고 28은 바로 1000분의 28 하면 됩니다. 전부 천분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비율로 해가지고 천분비로 전환을 하면 가장 빠른 학습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정리해놨던 거 표준세율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2% 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걸 쓰는 걸 우리는 아까 무슨 세율이라고 그랬습니까? 특례. 특별하게 정해놓은 세율입니다. 특례세율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물건은 뭐냐 하니까 과거에는 취득세를 다 내놔놓고 등기 이전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과거에 취득세 다 물어놓고 이제 등기 이전만 받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특히 이제 여러분이 자,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분 한매권이라고 있죠. 내가 만일에 친구한테 땅을 팔았다가 다시 내가 한매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한매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한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해놨다가 기간이 되면 야 다시 팔아. 그럼 내가 돈 받은 거 다시 되돌려주고 그 물건을 찾아오는 게 한매 아닙니까? 예, 팔았던 거 다시 사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는 한매 등기. 무슨 등기? 예, 한매 등기 대상에 대해서 요거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매매 기간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취득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슨 등기를 하자? 한매 등기. 예, 요게 포인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상속받은 상속 1가구 1주택. 뭐라고? 상속받은 1가구 1주택. 자, 주목.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요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집에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 여러분 집도 필요 없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무주택자입니다. 집이 없죠. 그때만 쓰는 거지 주택이 있으면 이 세율을 못 써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그 집을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부모가 다 취득세 물어놨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살 때. 근데 이제 뭐죠? 소유권을 내 명의 등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명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내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는 거죠. 그때 왜 2% 빼는데요? 과거에 부모가 다 취득세 내놨고 이제 등기할 때만 내는 이전 등기에 부과되는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2% 뺍니다. 또 한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2% 내놨다가 다시 또 되돌려 받으면 또 4% 쓸 수가 없죠.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니까. 그래서 2%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공유물. 무슨 물? 공유물이라든지 공유재산. 그 다음 여러분 합유물. 무슨 물? 합유물. 자, 요 합유물 등 분할 등기. 분할할 때 아까 자 주목하세요.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여기서 적어놓을 때 상속농지라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은 전부 2.3% 나왔잖아. 봐라. 그게 돼야 이제 이게 흘러가는 길을 알거든. 세율의 개념이 잡혀야. 그래서 먼저 외우라는 거라. 자, 그러면 표준세율이 2.3%야. 그럼 여기서 요거 빼봐. 0.3% 나오면 0.3%만 지분 등기할 때 부과를 하는 거죠. 왜? 2% 왜 빼는데? 과거에 공유 등기할 때 2% 냈으니까 지분 등기할 때만 0.3% 더 낸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지분 등기.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자, 건물이라고 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이전. 무슨 이전?
건축물 이전. 예. 난 책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지금 핵심만 탁 찌르는 거거든요. 이 길에도 요거만 딱 보이면 탁탁 찍으면 된다고 이거는. 자, 그래서 건축물 이전이다. 근데 이전하면서 여러분이 이전이라는 거는 동일한 대지 위에서 건물이 움직여야죠. 여기에 있는 건물을 여기로 이전할 수 있죠. 주체 구조부를 손대면 안 되고 그대로 바닥 들어다 옮겨놔야 돼. 요래 이전이라. 그렇죠? 아니면 요래 있던 건물을 요런 식으로 빼돌리면 되죠. 이것도 일종의 이전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전할 때 가격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1억짜리 1억 그대로 보는 거죠. 가격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건축물 이전. 그 다음 여러분이 재산 분할을 언제 합니까? 언제? 이혼. 맞죠? 이것도 이혼까지 다 외우는데 재산 분할 아무나 하나,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온 김에 내가 또 좋은 절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에 살다가 인생 팔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사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혼할 때 중요한 거는 위자료식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받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까? 한다면 분할 청구가 훨씬 좋습니다. 위자료로 하면은 모든 게 제약이 큽니다. 제약이 크다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재산 분할할 때만큼만은 공동 청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재산 분할을 하는데 옛날에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몇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재산에 탐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이유 아닌 이유를 걸고 어디로 갔냐니까 법원에 쫓아가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재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가서 재산 이혼을 하기로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할하자 해서 상속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거든요. 그거 받아가려고. 근데 그 어리석게도 법을 모르니까 이혼만 당하고 마는 건데 상속 재산은 부모 재산이죠.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이혼할 때 모은 재산이다. 요것만 갖고 나눠야지 다른 재산 포함 못 시킵니다. 다 제외입니다. 신랑한테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해갖고 순수하게 부부의 공동 희생을 한 그런 재산에 한해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위자료 쪽으로 받으면 난 좀 팔고 싶어도 양도세를 좀 크게 내는 현상이 많고요. 또 분할 청구를 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이자료 지급보다는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서로 합의해갖고 나눠 가지는 게 상호간의 절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그 팁이 오늘. 자, 그래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여러분은 어차피 신랑이 사놨거나 신부가 사놨거나 어차피 재산은 사놓은 거예요. 단지 분할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재산 분할은 항상 무상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뭐라고? 무상. 왜요? 죽어야 또 상속이 될 수도 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죠. 이혼하면서 주기는 주는데 이게 자의적으로 스스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또 정리력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이다. 무상 중에 무상이다. 정려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다. 분할하는 거는. 아시겠습니까? 지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무상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면 여기서 법인을 합병할 때 우리 빅딜이라 그래야지 한때는. 자, 법인 합병할 때.
자, 이럴 때는 전부 사실은 과거에 취득세 2% 다 내놔놓고 서로 등기부상 이전만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게 요렇게 공부를 하죠. 환상공 건재합. 건재법으로 하면 너무 법을 많이 외우니까 합병이 중요해요. 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합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상공 건재합은 표준세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요것도 요번에 여러분이 나올 출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주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아까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는데 상속은 1가구 1주택입니다. 아까 표준세에서 2% 빼라 그랬죠. 아까 어떻게 해야 하니까 비상원 했죠. 비상원 2.8 아닙니까? 그럼 상속은 전부 2.8이죠. 자, 2.8에서 2% 빼보세요.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세금 얼마 안 내는 거예요. 1000분의 8입니다. 요 세율 1억짜리,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죠? 1억짜리에다가 1000분의 8 해봐. 얼마나? 80만 원. 아시겠어요? 뭐 지방교육세 좀 넣고 뭐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한데, 자, 여러분이 책을 좀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거냐 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요 파트가 나오는 거는 지금 표준세율에서 빼는 게 있죠. 바로 82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 82페이지를 참고하면 특례세율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어서 여러분이 요번에 추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84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84페이지. 자, 동그라미 몇 번이냐 하니까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바로 부동산 실명제죠. 쉽게 말해서 실명제에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하면 여기에 걸려갖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해도 되나 공유물 분할처럼 똑같은 세율을 쓴다 이 말인데, 자, 거기다 지금 공유물 분할 또는 지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법률에 의해서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를 취득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는 자, 요게 없죠. 합유물이란 말이 없죠. 거기에 넣으세요. 공유물 분할 또는 그 사이에다가 열어라고요. 그래서 공유물 콤마 찍고 합유물 분할 요게 요번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는 요래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공유물 합유물 역시 이게 계산하면 0.3%가 나오죠. 왜냐하면 아까 공유물 같은 것도 2.3% 아닙니까? 2.3% 2% 빼보세요. 0.3%만 부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미 민법에는 우리가 뭐예요? 공유재산을 사면 공유등기와 지분등기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세법은 그래 하더라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 공유만 떡 해놔놓고 지분등기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0.3%를 추가로 더 내야 된다. 취득세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이 오늘은 조금 질적인 공부를 하는데 요게 훨씬 낫습니다. 빙빙 도는 것보다 직격타가 좋죠. 그래서 조금 이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수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살살 하다 보면은 아주 생산적이다. 이래 보고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처음부터 잘 잡아서. 알겠죠?